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의 배우 윤나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waiting on a lightning strike? Are you waiting for the perfect night? Are you waiting till the time is right? What are you waiting for? 저희가 이렇게 초면에 다리 네. 꼬고 이렇게 네. 호텔방에 앉아있는데요. 네. 윤나무 씨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네. 사실은 윤나무라는 배우를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제가 1년의 연극들을 보는데 네.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지? 네. 저분은 누구지? 근데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난대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카포네 트릴로지. 네. 지난해에 네. 전석 매진을 기록을 하고 네. 올해 또 네. 윤나무 씨가 출연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카포네 트릴로지는 1920년, 30년, 40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렉싱턴 호텔 661호에서 네. 각기 다른 시간에 세 가지 장르의 다른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공연입니다. 당신이 그레이스를 위해서 제물로 그 끔찍한 욕망의 제물로 나는 공룡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알고 있어. 4년째 가문에는 안전하고 있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그 그림자. 미안해.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네. 바로 시카고에 있는 렉싱턴 호텔의 661호입니다. 661호. 네.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연극이며 네. 이게 무대고요. 그쵸. 관객들도 바로 저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예. 거죠? 네. 세상 이곳에서 연기를 하시는데 네. 윤나무 씨가 맡으신 역할을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 각기 다른 역할로 나오고요. 로키에서는 이제 1인 다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루시퍼에서는 마이클이라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빈디치에서는 빈디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에피소드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관객들은 네. 세 번은 기본 와야지만 그 완성형을 보시려면 예. 로키, 루시퍼, 빈디치 순서로 보시면 좋아요. 로키, 루시퍼, 빈디치. 20년, 30년, 40년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중에 중간을 봤던 것 같아요. 루시퍼요. 루시퍼를. 네. 네. 근데 보면서 연극을 하시는 배우들도 조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관객들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좁은 공간, 네. 이 배경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배우는 어떤가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연습을 할 때 보통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연습실에서의 어떤 그 밀도감을 관객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조금 희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공연장에서는. 네, 일반 공연장에서는. 네. 네. 근데 그 연습실에서의 밀도를 관객분들이 100% 그걸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어떤 연기할 때 뭔가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상대 배우한테 더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키라는 코미디 에피소드에서는 관객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다. 약간 이런 컨셉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운을 받아서 오롯이 가는 공연이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네. 이 연극 하고 싶다고 네.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캐스팅이 네. 되신 게 아니라. 네. 오. 김태형 연출님한테 이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저 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먼저 그렇게 얘기한 네, 처음이에요. 어. 그냥 이 컨셉이나 이 무대 그리고 남자 2명, 여자 1명의 배우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다 책임진다라는 그 매력 때문에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너무 잘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욕심을 안 냈었으면 굉장히 배 아팠을 것 정말 같은. 배가 이거를 공연을 보러 예. 왔으면 정말 너무 저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를 내주지 않고 초연도 하고 재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배우로서 굉장히 욕심나는 것에 어느 네. 정도 충족이 되는 점을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좀 힘든 걸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그 어떤 공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만약에 70분짜리 공연을 3가지를 하면은 저희가 한 210분짜리 연극을 3명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 연습했을 때가 가장 재밌었는데도 가장 힘들었죠. 땀도 많이 흘리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이석준 선배님 말 이건 무슨 연극인데 뮤지컬보다 더 힘들고 막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맞아. 무술도 해야 되고 연기해야 되고 야 이거 막 심지어 이석준 배우께서는 옷도 벗으시던데요. 네. 초반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벗어요. 아, 네. 네, 빈디치라는 에피소드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초연할 땐 되게 어지러웠죠. 근데 재연을 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이 된 것 같아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포네 트릴로지가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3가지 에피소드를 골고루 보면서 네. 관객들이 긴장을 늦췄다, 네. 가져갔다 하는 그런 재미. 네. 오. 아예 안 보시면 안 보셨지 만약에 하나를 보시면 나머지 2개를 다 보고 싶으실 거예요. 네. 저처럼, 지금 네. 저처럼. 예. 그래야 딱 이 3가지 이야기가 딱 모아지는 네. 그 메시지를 무릎을 탁 치면서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얼마 전에 킬미나우도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들 역할을 조이 스터디 역할. 그때 굉장히 저 사람이 누굴까라는 네.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윤나무 씨였어요. 네, 어, 저였습니다. 연결이 됐던 작품이에요. 쭉쭉쭉. 네, 언제 쉬세요 지금? 곧 카포네 트릴로지를 네. 끝내면 좀 잠시 쉬실 수는 있어요? 5년 정도를 안 쉬고 그러게. 데뷔하고 쉬지를 못해서 가지고요. 한 번쯤은 저 스스로를 조금 안식년 비슷하게 한 3주라도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여행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시카고 가고 싶었는데 네. 스페인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또 휴식을 취하고 왔을 때 윤나무가 내뿜어내는 에너지는 또 어떨까 네, 굉장히 좀 그게 기대가 좀 필요할 돼요. 것 같아서 네. 네, 더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관객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시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어떻게 처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꿈이 배우가 아니라요. 네. 저는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서 일하시는 네, 엔지니어 분들이나 네, 네, 네. 뭐 이렇게 PD 분들이나 네. 뭐 이런 일을 하고 이 방 안에 싶었어요. 지금 가득 차 있는 우리 스태프들. 네. 이런 일을 그런 로망이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연을 하나 보고 저 딱 뭔가 마음속에 저거 되게 하고 싶다. 뭐였어요? 어떤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그 공연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딱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운명처럼. 네.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연극을 하셨어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연극영화과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네. 혼자서 이제 책 보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연극과를 들어갔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배우의 피가 흘러서 그랬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합격하기도. 네. 네. 네, 예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연기 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전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일단 들어가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배워서 오히려 좀 더 좋았던 점도 있었고 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재밌게 연기를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연극 오디션을 봐서 3등병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죠. 네. 그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윤나무라는 배우의 외모에 대해서 네. 어떤 그냥 일반 네티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온도차가 큰 외모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고 네. 아 킬미나우를 보지 않았으면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네. 킬미나우의 조이에서도 그렇고 네. 이번에 루시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정말 그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연기를 하시면 네. 그 잘생김이 다 사라져요. 네. 못생겨졌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배우의 그 눈빛, 심지어 코 네. 끝까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되게 좀 크게 되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요? 팬이 됐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형 명함 받아나. 자, 이 배우 윤나무 씨가 앞서도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는데 네. 이 카포네 트릴로지 네. 지금 매진이어서 못 보고 있어라고 한탄을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네. 그분들께 네. 이 연극의 매력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카포네 트릴로지는 1920년, 30년, 40년에 시카고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네. 분명히 2016년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관객분들,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는 데는 분명히 제작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의 어떤 의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숨은 어떤 메시지를 오셔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건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 더 현실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공연이지만 관객분들하고 배우 이 무대 어떤 간극이 거의 없으니까 이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멋진 네. 배우 만나뵐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저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네. 영광이었습니다. 자, 저희도 뜨거운 인터뷰 카포네 트릴로지의 배우 우리 윤나무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Gotta go and reach for the top. Believe in every dream that you've got. You're only living once, so tell me, what are you waiting for?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청춘들의 이야기, 베어 더 뮤지컬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정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다른 놈이 있어. 요리를 좋아해 향수 남자를 보면 두근거려 슬픈 영혼 멀어진 천국 위험한 짓인 걸 알고 있어. 금지된 열매를 삼켰지. 이젠 더 이상 멈출 수 없어 슬픈 영혼 영원한 치료 죄를 다 고백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내 딸을 지을 거야. 베어 더 뮤지컬은 파격적인 소재와 격동적인 안무, 중독성 강한 뮤지컬 넘버로 전 세계 관객을 열광시킨 작품입니다. 2015년 국내 초연 후 1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이 작품은 전작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죠. 각 캐릭터들의 세밀한 심리 묘사는 귀에 꽂히는 중독성 강한 뮤지컬 넘버와 어우러져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너만 보면 심장이 떨려. 네 손을 잡기만 해도 난 숨이 막혀. 우리가 늘
항상 난 몰래 속삭이는 이유 너도 알잖아 영원히 너와 나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베어 더 뮤지컬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파격적 소재와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당신은 제가 숭배하는 신이니 당신이라면 믿겠어요. 베어 더 뮤지컬은 형식이나 틀이 아닌 이야기 소재로 파격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기성 무대에서 흔히 다뤄지지 않은 마약, 자살, 동성애 같은 파격적인 소재로 대담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맨처리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고. 이 작품은 미국의 보수적인 카톨릭계 학교인 성 세실리아 기숙학교를 다니는 게이 커플 피터와 제이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으로 인해 정신적 방황과 혼란을 겪는 피터와 제이슨을 필두로 공간이 있다는 걸 난 알아 선머슴 같은 외모로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여학생 나디아, 모두 다 떠나가고 난 또다시 예쁜 외모로 매번 추잡한 성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비까지 사회가 규정 지어놓은 편견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제발 말해줘 내 곁에 있겠다고 나 이제 알아 이건 바로 사랑이야 곁에 와줘 작품 제목의 베어는 곰이 아닌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드러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뮤지컬의 부제로 쓰인 누구에게나 그만의 비밀이 있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베어 더 뮤지컬은 성소수자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가 됐지 또 네가 내게 말해준 그 진실을 대체 왜 난 배우지 못했을까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베어 더 뮤지컬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청춘의 방황을 색다르게 담아낸 음악입니다. 베어 더 뮤지컬은 청춘들의 정신적 방황을 다룬 여타 뮤지컬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예술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도전과 방황, 좌절과 극복을 그린 페임. 토요일 밤 화려한 무도회를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청춘 군상의 사연을 담은 토요일 밤의 열기. 고등학생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그리스와도 소재나 줄거리 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어 이렇게 된 거 돌이킬 수는 없어 오마이갓 비상사태 하지만 베어 더 뮤지컬의 감각적인 음악은 이 작품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중독성 강한 음악들은 캐릭터들의 감성에 따라서 강렬한 락과 팝 발라드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되어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죠. 넌 잘 몰라 미안 먼저 갈게 제이슨 특히 일부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데요. 이러한 선율적인 대화는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면서 관객들에게 더욱 짙은 감상을 안기기도 하죠. 엄마나 심각해 내 말부터 들어 더는 날 막지 마 제발 좀 들어봐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전화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베어 더 뮤지컬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들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피터와 제이슨 역에 각각 3명의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아이비 역은 2명의 배우가 번갈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조합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8가지의 서로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만날 수 있죠. 외유 내강 성격의 피터 역으로는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들며 내공을 쌓은 정원영, 차세대 뮤지컬 스타 손승원, 오디션에서 두각을 드러낸 박강현이 호연을 펼치고 있죠. 피터와 비밀리에 교제 중인 제이슨 역에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는 김승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섬세한 연기를 펼친 성주섭, 전작인 뉴시즈를 통해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선보인 서경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터 역으로 나오는 배우들이 비교적 신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면 제이슨 역으로는 여러 무대를 통해 특유의 매력을 발산했던 검증된 뮤지컬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이 올해 캐스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린 다 알자 너만은 나를 영원히 심장 안에 힘들어. 베어 더 뮤지컬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80점, 음악 80점입니다. 베어 더 뮤지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저민 추억으로 남는 젊은 날의 방황과 갈등. 인생을 알 수 없어 내가 가진 작은 산산이 다 조각 모두 다 잡을 수 없어 이제 난 어른이야. 하나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두뇌 공방.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랍니다. 어느 조그만 댄스 교습소. 무용수 엘리자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현재 아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까지 사라지고 마는데요. 교습소에 전출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관계였습니까? 그냥 오빠 동생 아는 사이입니다. 그 즉시 시작된 용의자들의 신문. 그러나 형사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질 못합니다. 알리바이 그거는 지들끼리 서로 입을 맞춘 거라니까. 야, 우리 경찰서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주세요. 시나리오 자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남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때 취재 작업을 위해 시나리오 작가 지훈이 수사에 동참하게 되고 사건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훈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집니다. 2010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연극 그놈을 잡아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리와 더불어 코미디까지 가미되며 관객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한편 살인마의 그림자가 또다시 드리워진 그 순간. 남자가? 남자가 왜? 밖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다닌다고. 야, 그럼 작가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게 작가 일이지. 그게 아니라 형사라고 하면서 다닌다. 진짜 막 수사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숨겨졌던 지훈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묘하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얽히고 설킨 관계 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 공연은 오는 2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마법 같은 비밀. 당신의 특별한 부탁을 들어줄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입니다. 여느 또래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여고생 온조.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디 엑소맘입니다. 크로노스님 부탁했습니다. 제가 엑소 백현 오빠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백현 오빠 팬티 좀 훔쳐다 주세요. 그건 바로 인터넷에서 시간을 파는 상점이란 카페를 오픈해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할아버지와 식사를 해달라는 의뢰, 친구가 되어달라는 의뢰 등 기상천외한 의뢰들이 쏟아지죠.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그러던 중 온조는 도난당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고 그 임무를 가뿐히 완수해내는데요. 아니야. 우리 반에서 물건이 또 없어졌어. 이번엔 시계야. 이번에도 그 아이야. 도와줘. 내 곁에. 그러나 위험한 도난 사건에 관련된 의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연극은 시간이란 매개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매 순간 시간이 선사하는 삶에 대한 찬가. 공연은 오는 28일까지 여우별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모습에 따라 현재 나의 모습이 바뀐다. 이제 그만 우리들 헤어지자.